얘네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두산중공업이고요. 종목 코드 번호 034020입니다. 자, 두산중공업 영상 제가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오늘 오후장에 윤석열 대선 출마 관련된 인터뷰 보신 분들 좀 있으십니까? 오후에 좀 그거 좀 보고 있었었는데, 발언이 나와줬을 때 이 탈원전이라는 키워드가 딱 나와주고 나서 되게 그래도 두산중공업의 한 타임 더 그래도 모멘텀이 살아나주는 그런 시기가 와주는구나 라는 키워드가 좀 붙어줬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었었냐면,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 주도 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 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인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수많은 청년,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인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결국 이게 사실 인류 기술이 맞잖아요. 인류 기술이 맞는데 대한민국 안에서 혹시나 원전 사고가 나게 되면 대한민국은 정말 큰 문제가 될 거다라는 키워드가 한 타임 나와주다 보니까 지금 이런 키워드가 보인다라고 이해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냉정하게 봤었을 때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이 중국에서 원전 이슈 터지면 4일 안에 대한민국 원전으로 오염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결국 이 탈원전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정권이 어느 정도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죠. 왜냐면 민주당 측에서는 아직까지 계속 이제 탈원전을 고집을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도 저는 누군가 님하고 씨를 붙이지 않아요. 왜냐면 전 정치적인 성향이 없으니까요. 주식에서만큼은 정치적인 성향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이재명도 어떻게 보면 탈원전을 지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정권이 교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이건 계속 유지가 되겠죠. 탈원전이라는 이 정책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한타임 원전 관련주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추후 정부 정책 그런 수혜를 받아줄 수 있을 거라는 그 프리미엄이 한타임 붙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금투애들이 정말 큰 문제예요. 제가 예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단기 매매 포지션의 이들입니다. 단기 매매 포지션의 이들이에요. 좀만 주가 올라가도 요런 구간에서 본인들이 예전에 모아왔었던 물량 다 팔아먹는 거예요. 좀만 양봉 나와줘도 주가가 모멘텀에 붙어서 막 보성파한테 15%씩 올라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는 게 하방에서 물량을 많이 모아와줬었던 메이저들이 물량을 팔아먹기 때문에 뉴스가 터질 때마다 요즘 팔아먹고 있어요. 기관들이 예전에 주가를 방어해주고 물량을 매집했었던 이들이 이제는 조금만 호재 뉴스가 나와줘서 주고 올라가려고 해도 여기서 다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모두 뭐라고 하냐면 21선 지지 못 받았으니까 21선 저항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되게 모순적인 게 메이저들은 이런 이평선을 두고 심리적으로 깨트리고 물량을 모은 다음에 팔아먹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그냥 저항이라는 핑계거리를 대놓고 팔아먹는 거예요. 뉴스가 나와줄 때마다. 심리적으로 매도 심리를 부르는 거겠죠.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조금만 이제 투기성 매수세가 붙어가지고 올라가주면 팔려는 메이저들의 포지션. 대차 거리는 계속해서 늘어나주고 있고 공매도 비율도 높습니다. 8에서 16%인데 하긴 근데 코스피에서 공매도 많이 나온다고 치는 거는 20%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 이상이 공매도 좀 진짜 치네, 얘 대놓고 밀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는 수치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도 지금으로서는 공매도와의 싸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메이저들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들어와주는 거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외국인을 얘네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얘들이 진짜 나쁜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중요한 구간에서 주가 올라갈만 하면 바닥에서 은근슬쩍 손절매 물량 받은 거 다 털어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들어와준 이 단기 매매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단기 매매 물량이 3거래 정도 들어와준 단기 매매 물량인데 요거 개인 투자자분들 물량이에요.
그래서 요런 저가에서 물량을 받은 다음에 좀 올라갈 때 다 털어버린다는 거죠. 이슈하고 모멘텀 붙어서 좀 탄력 있게 올라가 줄만 하면 물량 쏟아내고, 탄력 있게 올라가 줄만 하면 물량 쏟아내고, 그게 지금 외국인들의 포지션이라는 겁니다. 지금 두산중공업 수급 상황을 명확하게 이제 제가 브리핑을 딱 해드리자면, 단기 매매로 인해 수급이 꼬여가고 있습니다. 꼬여간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프로그램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퀀트 매매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단기 매매가 시장을 왜곡시킵니다. 이 왜곡시킨다라는 뜻이 뭐냐면, 일시적으로 투기성 자금을 매수 유입이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한 다음에 본인들 단기 매매 절대 수익을 추구하면서 팔아먹는 거예요. 주가는 왜곡 현상이 발생되면서 여기서 물량이 꼬이는 거예요. 물리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본인들은 짜잘하게 수익을 챙기고, 그러면서 주가가 무거워지니까 주가가 올라가기 어려운 현상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주가가 무거워지고 수급이 꼬여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꼬여가는 물량은 뭐 때문에? 단기 매매 때문에입니다. 단기 매매 때문에. 단타성 물량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뭐 원전 수주 기대감도 좀 있고, 이제 정권 교체 이후에 모멘텀도 한 타임 좀 살아나주고 있지만, 사실 냉정하게 수급 상으로만 봤었을 때에는 지금 한 타임 수급은 꼬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쉽다. 좀 그게 많이 아쉽다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거래대금이 이 정도로 풍부하죠. 거래대금이 뭐 이렇게 작은 양봉 하나에 거래대금이 2천억씩 터져주는 이런 주도주급 종목에서 단기 메모리야 제대로 된 모멘텀 터져주면서 올라가주면 당연히 소원을 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예시를 들어서 나중에 20-30% 올라가줄 수 있을 만한 그 수치를 지금의 이런 단기 매매성 수급 왜곡 이런 교란으로 인해서 왜곡 현상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20% 올라갈 것도 5%, 10%밖에 못 올라가 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올리고 싶다라고 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주가라는 거는 주가를 끌어올리고 싶은 사람들이 무조건 마음을 먹었다라고 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요소가 같이 결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주포들은 예시를 들어서 나는 오늘 200억이나 300억을 쓸 거야 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슈와 호재 거래를 터뜨려주면서 차트를 일단 만들어놔야 돼요. 차트를 만들어놔야지 개인 투자자가 추격 매수에 들어오니까 차트를 만들어 두고 거기서 이제 호재 뉴스를 뿌리면서 본인들이 돈을 50억을 딱 써서 주가를 위로 한번 빡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뉴스를 딱 띄우고,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런 추격 매수 물량도 들어와 주니까 내가 50억을 썼으면 거기서 한 30억 정도 차익 실현을 한 다음에 현금을 확보해 두고 다시 30억에서 70억을 써서 주가를 또 끌어올린 다음에 고점에서 물량 또 팔아먹고 다시 눌린 구간에서 팔아먹은 물량 다시 채운 다음에 또 올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차익 실현하고 재매수하고 차익 실현하고 재매수하고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때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린 물량이 없어야지 이걸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런 단타 물량으로 인해서 주가가 왜곡이 되고 있는데 주가가 무거워지고 있는 단계예요. 예. 한 방에 막 올려주는 거. 저는 이런 현상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메이저들 수급주 같은 경우에는 시세 분출이 나와주기 전에는 분석이 참 쉬운데, 시세 분출이 나와주고 나서는 메이저들 수급주들 분석하는 게 정말 까다롭고, 이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들은 개인 세력주와는 달라요. 개인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참 팔아먹을 때 시원하게 팔아먹고 하방에서 매집을 다시 한 다음에 올리는데, 수급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단타 물량이 계속 꼬여가지고 계단식 하락이 유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포지션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뭐 그래도 윤석열 전 총장이 어느 정도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원전 관련 섹터가 한 타임 더 투심이 살아나는 계기가 됐으니까 그 부분까지는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두산중공업 영상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카카오톡 친구 추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6월 이벤트가 내일이면 마감일입니다. 여름학 계좌를 부탁해. 예, 저희도 이제 단기 수익 종목 어저께 한 종목 수익 청산을 하고 신규 종목도 발굴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 저희 6월 이벤트 기회 한 번씩 잘 잡아 보시고요.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저희가 VIP 라이브 방송 일주일에 3회 진행하고, 저희는 신규분들 유치보다는 기존분들과의 이런 장기적인 관계를 더 추구하니까,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찾아와 주세요.
급등주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 그래도 투자의 관점으로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어울리는 회사가 허브경제TV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영상 이 정도까지만 하면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